그대로 나가고 만일 진실에 거짓이 있으면 행정의 벌을 주기로 맹령합니다. 2024년 10월 27일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랑 통화한 것이 몇 차례나 되는 것 같아요? 증인이 들었을 때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는 거는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오빠 전화 왔죠.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데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들은 그 육성으로 정확하게 기억 나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 통화 한 차례 외에는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들은 내용을 말하는 전에- 것을 들은 네.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지금 시작된 후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을 직접 들은 것은 없겠네요. 전에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것도 직접 들은 건 없으신 거죠? 이제 통화했다라고 얘기만 전에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의 육성을 들은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아까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증인은 모른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고한 내용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증인 입장에서는 뭐 직접 가지 않았으니까 네, 모르는 근데 것이죠. 결과 보고서는 보고를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셨죠?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김영선 전 의원하고 알게 된 사이인가요? 그 지방선거 때 경남도지사 하시러 내려오셨을 때 몇 2017년도 정도, 몇 년경인가요? 2017년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명태균 씨를 알게 된 게 2013년경이라고 했으니까 명태균 씨를 더 먼저 알게 됐네, 그죠? 네, 예. 그 지금 강혜경 증인이 이 김영선, 명태균하고 본인의 입장에서 그분들 네. 입장 말고 네. 본인의 입장에서 지금 돈을 받아야 될 것이 있거나 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김영선 의원께 지금 받을 돈이 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1억 2천 정도 됩니다. 1억 2천이에요. 명태균 씨한테는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은 김영선 전 의원하고 이 1억 2천 관계에서 소송 진행 중인 것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용 증명을 보냈고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소송 진행 예정이고요. 네. 본인이 고발된 상태라고 하시던데 지금 피의자로 본인이 이렇게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명태균, 김영선하고 어떤 공범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네, 공범으로 적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최근에 강혜경 증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들을 언론 통해서 한 것 같아요. 네. 명태균 씨가 이렇게 강혜경 증인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좀 사이가 나빠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명태균 대표하고 뭐 사이가 틀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예. 지금 그 제 말을 못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김영선 의원이 저를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 그 본인이 고소 당한 게 또 있어요? 네, 김영선 의원이 저를 고소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보전 비용 관련하고 명태균 대표의 급여 지금 세비 반땅이라는 그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건으로 해서 일단 저를 횡령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김영선 의원이 고소를 했는데 그것 네. 때문에 때문에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앞에 강혜경은 사기 횡령 범이니까 그 사람 말을 믿나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 본인은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신뢰를 해왔습니다. 김영선 의원님도 신뢰를 해왔는데 예. 마지막에 지금 우리 지금 검찰 쪽에서 진행되는 이 수사와 관련해서 저한테 네가 죄를 다 덮어 쓰고 가라라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김영선 예. 의원이. 예. 이제 조사를 받더라도 명태균 얘기 꺼내면 안 되고 그 보전 비용 지급했던 그 관련돼 있는 사람 인물조차도 거론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안고 가야 내가 정치를 하면서 뒤를 보살펴 줄 수 있으니 저보고 일단은 다 안고 가라라고 얘기를 계속 하셔서 그리고 이제 임기를 마치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뭐 보고라든지 회계 보고라든지 다 처리를 하고 나서 의원님하고 이제 인연을 끊으려고 아예 연락 자체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들리는 얘기가 법적으로 이제 검찰 쪽에 확인서라는 거를 제출을 해야 되니 확인서에 사인을 해달라라고 글을 받으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예. 내용이 강혜경이가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일 처리를 못해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을 못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확인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얘기가 한 분 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두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마지막은 저를 본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저를 더 범죄자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너무 억울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못 믿을 사람이네요. 보니까. 경향신문에서 조금 전에 단독이 나왔어요. 이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 4월 2일 명 씨와 우리 강혜경 씨가 통화를 하는데 명 씨가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정략 공천 줄게 이러네. 그래서 강경희 씨가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4월 3일 날 또 통화하면서 명 씨가 의창은 전략 공천 지역이고 어제 준석이한테 사정사정해서 전략 공천 받았다. 내보고 이기는 여론조사 몇 개 던져달래. 그러면 사무총장을 던져갖고 끝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답변한 녹취록이 있는데 이건 녹취록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돼서 아주 다른 내용의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하나는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와를 통해서 전략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지금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그 3억 6천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는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했다. 이게 아주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삼는 거는 이준석 그 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실의 영향력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윤상현 의원도 공관위의 선정 기준에 따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이럴 경우 만일 뭐 김건희 여사로도 말이 있었으면 그냥 있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 말대로 이 말까지 계산해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 통해서 전략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 게 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 이준석 당 대표였고 윤상현 아니 공관위원장이었기 글쎄 때문에 이렇게 대화한 건 맞잖아요. 맞는데 맞고.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게끔 해준 게 이준석 당 대표입니다. 그럼 이준석 당 대표 전략 공천 지역 공천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예, 이준석 대표가 전략 공천 지역을 선정했고 또 김영선 의원을 전략 공천했고 그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주신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본인이? 명태균 대표가 명태균 저한테 씨의 말에 의해서 얘기했으니까요.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다 해줬다고 돼 있잖아요. 그 밝혀주십시오.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 네. 보도고 자, 제가 지금 그러면- 하고 있는 녹취를 자, 제공을 했던 거라 정확한 알았습니다. 그 자, 여부를 잠깐만요. 좀 밝혀주십시오. 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거 밝혀달라고 제가 녹음 지적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명태균 씨 얘기가 서로 다른 말이 나오니 그런 거지. 예, 증인. 명 씨에게 여론조사 견적서를 줘서 서울에 돈 받으러 보냈는데 돈은 못 받아오고 공천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 견적서 아까 3월 21일에 비행기표 뽑아줬다고 했죠. 네. 근데 명태균 씨는 언론 보도에 지금 대선 무렵에 비행기를 탄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럼 명 씨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최재형 전 감사 원장을 총리시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최재형 원장은 명태균을 모른다고 하고 실제 총리로 검토된 적도 없습니다. 명태균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9년도에 전가했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저는 강혜경 증인이 거짓말하는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느껴져요. 근데 상황을 자세히 모르면서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거짓말 잘하는 명태균 말에 의존해서 전원으로 진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명씨 허풍에 본인이 속았을 가능성도 감안을 해서 구분해서 발언하셔야 합니다. 여론조사하고 돈 못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못 받죠. 의뢰한 적도 없고 계약도 안 했는데 명태균이 환심 사려고 조사한 걸로 보여요. 원래 못 받아요, 그런 돈은. 증인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힘을 합쳐 창원 의창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어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위험한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천을 누가 줍니까? 대통령이 줍니까? 영부인이 줍니까? 당대표가 줍니까? 공관위원장이 줍니까? 공관위원들이 줍니까? 사무총장이 줍니까?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다 불러갖고 명태균이 합의해가지고 그럼 김영선으로 하기로 해 이럽니까? 그런 시스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 씨의 말 자체가 허풍과 과장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았다고 하는 6일 보궐선거 당시에 보궐 지역이 7개예요.
그중에 제주 한 지역을 빼고 국민의힘은 6군데 모두 단수로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그 단수 추천을 합니다. 원래 보궐선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선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있는 후보군들 중에 가장 역량이 있고 검증된 사람을 공천을 주는 게 보궐선거의 어떤 일반적인 그 공천 방식입니다. 김영선이 당시에 사선 중진 의원 경력으로 창원에서 활동 이미 하고 있었고 여성이라서 주목을 받았고 신청자 중에서 이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뭐 명시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들을 공관위에서 당연히 감안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상현 공관위원장, 이준석 당시 당 대표도 외부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본인 명예를 걸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총장님께서 좀 신속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자, 답변하세요. 의창구 보궐선거 관련해서 공천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낼 때 경선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때 전략공천을 받았어야 제일 마땅하고 지금 명태균 대표가 저와 관련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님, 명태균 대표님 저는 여기 오실 거라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결국 안 나타나시고 이제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또 언론 플레이를 좀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정치인들이 명태균 대표를 사기꾼이라 하니까 막 버럭버럭 해가면서 저렇게 보도를 하시는데 명태균 대표는 저를 지금 횡령범 사기범으로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성하시고 진실을 하루빨리라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